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의 이경입니다. 오늘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인데 최대한 어떻게 재밌게 좀 전달 드려야 되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드론이가 우리 인공지능 AI 못지않게 진짜 핫한 그런 어떤 기술 용어로 자리매김했죠. 그래서 육상이나 또 공중 이런 데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드론 기술들이 많이 지금 선보이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고 많은 새로운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수중 드론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수중이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은 약간 어떤 이런 육상이나 공중에 비해서는 약간 좀 더디거나 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중 드론 기술도 지난 수십 년간 차곡차곡 발전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현재 이 수중 드론이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중 로봇 들어가기 전에 현재 저희들은 많이 로봇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고 있고 육상 공중에서 근데 수중에서는 로봇이라는 개념보다는 vehicle, 그러니까 잠수정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는 underwater vehicle, 즉 우리 수중 잠수정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로봇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underwater vehicle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유인 잠수정, 하나는 무인 잠수정. 그리고 무인 잠수정 같은 경우에도 더 나아가서는 보시다시피 테더드 케이블이 있을 때면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 전력을 공급해가지고 또 광통신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우리 원격으로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케이블이 없으면 완전히 자기설로 오토노머스하게 수중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름 그대로 AUV,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요. 현재 글라이더도 나와 있는데 글라이더하고 AUV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글라이더는 어떤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패시브하게 어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글라이더를 AUV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또 구분하는 것이 엄밀하게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무인 자율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AU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UV에 대해서 간단한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1957년이죠. 그때 당시 미국의 워싱턴 대학이 그 응용물리 실험실에서 제일 먼저 AUV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은 보다시피 스퍼브, 그러니까 스페셜 퍼포스 언더워터 리서치 비에클이죠.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수중에서 다양한 어떤 미 해군에서 여러 가지 센서, 그러니까 음향 통신 장비나 또는 소나 기술 이런 것들을 실험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서치 비에클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베드로 개발해서 79년까지 총 7대의 스퍼브 AUV가 미 해군에서 운영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는 냉전 시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러시아에서도 옛소련이죠.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옛소련에서도 그때 1976년부터 79년까지 소련 그 과학원 산하의 극동연구소에서 L1, L2 AUV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이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도 항상 뭔가를 개발하면 둘씩 개발합니다. L1, L2. 우리 또 유명한 우리 유인 잠수정 미르 1, 2. 그것도 이렇게 쌍둥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하여튼 L1, L2를 개발했었고 그러다가 91년도에 소련이 해체가 되고 나서 그때 소련 많은 기술들이 해외로 흘러갔죠. 그 중에 하나가 그때 극동연구소에 갖고 있던 MT88 기술이가 먼저 90년대 초반에 중국 과학원 산하의 신명 자동화 연구소하고 기술 협력을 해가지고 CR01, 02를 두 대를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또는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90년대 중반이죠. 그때 대우조선해양하고 협력해가지고 옥포 6천을 개발해가지고 97년도, 98년도에 시력에서 실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에서 파생한 어떤 그 장비 기술이죠. 특히 소나 기술이 아마 현재 국내에서 어떤 이 소나 장비 기술 관련된 어떤 업체들의 어떤 베이직한 그런 어떤 기반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AUV, 우리 무인 자율 로봇의 어떤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다들 많이 접했을 건데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우리 스텔라 데이지호 블랙박스로 회수할 때 그때 여기 침몰돼서 남미 해역에서 침몰되고 2년 후에 그때 어떤 그 가족들의 수요에 의해서 정부가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리고 하려고 보니까 국내 기술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때 미국의 오션 인피니티 회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체결해서 회수를 하는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때 오션 인피니티사에서 현장에 이 선박을 투입해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거는 탑재되어 있는 흑인 AUV 그를 4대를 동시에 투입해가지고 그 사고 해역을 서칭한 거죠. 서치를 하고 회수를 해서 보시다시피 소나에서 그때 이 스캔한 그 사이드 스캔 소나 이미지 영상을 분석해가지고 궁금한 지역들 찾는 거죠. 그러면 여기 어디 해역에 있구나. 그래서 이 침몰 선박의 어떤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해역에 다시 ROV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ROV를 투입해가지고 그 해역에서 정밀 탐사 및 조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블랙박스로 회수하는 이런 어떤 시나리오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 AUV 활용은 먼저 어떤 사고 해역에 AUV를 투입해가지고 큰 해역을 서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얻은 소나 이미지 영상을 정보를 분석해가지고 여기 궁금한 또 관심 갖는 지역을 몇 개를 선정하는 거죠. 그 특정 지역에 ROV를 투입합니다. ROV를 투입해가지고 정밀 탐사 및 조작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수행하는 전체적인 그런 시나리오고요. 이런 시나리오는 군에서도 비슷합니다. 군수부에도 비슷한데 보는 이 동영상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프랑스 ECA는 이 무인화 시스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 프랑스가 특히 USV 이런 기술도 상당히 발전됐는데 특히 동영상은 뭐냐면 MCM, 즉 군에서 가장 많이 갖는 것이 정찰 하나는 MCM입니다. 즉 기뢰 제거 작전이죠.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먼저 이 AUV를 해당 지역에 넣습니다. 투입해가지고 서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회수를 해서 소나 영상을 분석하고 관심 갖는 몇 건지 그러니까 후보 지역이죠. 선정해가지고 다시 이게 투입하는데 이때는 잘 보시게 되면 그 뒤에 그 광 케이블 통신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사람이 원격으로 조정해가지고 마지막에 식별이죠. ID까지 해가지고 폭발시키는 그 과정은 ROV가 하는 겁니다. AUV는 그 사전에 투입돼가지고 의심 지역을 서치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로서 AUV 역할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글로벌의 어떤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뭐 이 수중 로봇 분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 뭐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히 지금 기술력이 앞서 있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미국이 그 이 수중 로봇 기술 발전이 그걸 트렌드를 보게 되면 다른 나라와 좀 구분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04년도에 미 해군에서 그 UUV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UUV 마스터 플랜은 보시다시피 AUV 그 수중 로봇이 그러니까 UUV죠. UUV 역할을 9개로 나눠가지고 뭐 ISR 정찰, MCM 기뢰전, ASW 대잠전 뭐 이런 9개의 기능으로 나눠가지고 이거를 또 4개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포스넷, C실드, C베이스 그리고 뭐 C스트라이크 4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기능을 할당했는데 재밌는 것은 이때 UUV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뭐냐면 저쪽으로 보게 되면 포터블한, 가벼운 포터블한 거고 라이트 웨이트 그리고 헤비 웨이트, 라지 비에컬 4개로 나눴죠. 그러니까 보게 되면 포터블은 당연히 뭐 들고 다니니까 그런데 또 라지 비에컬은 보통 AUV가 대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한 달 이상 물속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정밀 타격을 하는 그런 어떤 비에컬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라이트 웨이트하고 헤비 웨이트 이 2개는 보게 되면 다이아미터 외경을 제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면 라이트 웨이트는 우리 경월의 외경이 되고요. 헤비 웨이트는 중월의 외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경을 제한한 거는 얘네들을 어뢰처럼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헤비 웨이트 같은 경우는 잠수함, 서브머린의 터비도 튜브에서 활용하겠다. 이게가 지금 미국에서 했던 그런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 밑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그 보잉사죠. 미국 보잉사에서 테스트했던 건데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잘 안 되니까
그 토피도 튜브 하나에서 엄청 큰 매니피트를 만들어서 넣어놨고, 그리고 UUV가 근처에 오면 UUV를 잡아가지고 다른 토피도 튜브에 넣는 거죠. 넣겠다 이렇게 해보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그때 실험을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웨덴이 그 삽사에서도 스웨덴 해군하고 협력해가지고 좀 보시는 그림처럼 UUV가 잠수함 근처에 오게 되면 어떤 ROV를 활용해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그러니까 이게 보시기 어뢰처럼 발진은 가능하죠. 쉽죠? 그러니까 발진하는 가능한데 회수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회수하려고 노력했는데 역시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인가요? 그때 그 뉴스를 보니까 그때 미 해군에서 리무스 600이 되게 되면 그 경어뢰 유형의 그런 라이트웨이트급이 그 비에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 해군 잠수함에서 운영을 한다고 지금 기사가 나왔고, 그때 나온 사진이 저 보게 되면 즉 쟤네들은 그거를 톱덕-튜브에서 활용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잠수함 상단에 달려 있는 CMH에서 넣고 저기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 CMH 역할은 원래는 뭐 어떤 특수 요원을 투입하는 그런 활용 목적인데, 저기에 이용해가 저 CMH를 이용해 가지고 AUV를 활용하는, 그렇게 지금 미 해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에서 여기 2015년도에 그 제너럴 다이내믹스 미션 시스템사에서 내온 이 회사가 저기 블루핀 로보틱스 회사를 그 사가지고 블루핀 로보틱스사의 어떤 AUV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동영상을 미 해군의 어떤 그 목적에 맞춰서 동영상을 제공한 건데요. 이거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게 2015년대 나왔지만도 현재 기술로는 이걸 구해내기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쪽으로 군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즉 잠수함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헤비웨이트 큰 그 21인치 그 어뢰를 먼저 발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또 작은 AUV들을 여러 개를 투입해 가지고 뭐 활용하는 여러 개의 AUV를 이렇게 운영하는 개념이겠는데, 하나는 수면에 상승해서 수면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하나는 계속 물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기뢰 뭐 탐지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거고, 이게 이제 컴퓨터가 있으면 제가 좀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수면에서 이렇게 뭐 정찰 임무를 할 거고, 좀 이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또 하나는 플라잉 AUV를 또 하나 이렇게 발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공중에서 정찰하고, 그러니까 이 3D죠. 공중, 해상, 수중 이 3D 영역을 모두 정찰해가지고 그 정보들을 뭐 얻는 거죠. 그런 정보로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발진하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전체 개념은 이렇게 이거 뭐 또 시간상 계속 그러니까 얘는 아주 정찰 임무를 수행해가지고 나중에는 자폭하는 거죠. 자폭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 회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폭하는 식으로 임무를 마치고 그 정보를 다 그 전에 이 잠수함한테 돌려주고 이런 어떤 미션 역할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어떤 그런 트렌드를 보여준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기술을 보게 되면 여기는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그 USV에서 이 드론을 발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기술들은 많이 개발되어 왔다는 거죠. 이것도 뭐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렇게 발진하는 건 상당히 괜찮죠. 가능하고. 그런데 다 임무를 완수하고 나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또 약간 어려운 기술이고요. 저런 기술이 있고, 이거는 그 스위스의 그 추리 공대에서 개발했던, 이거는 그냥 플랫폼 기술인데 수중에서도 움직이고 또 이렇게 날아도 오르고 여러 가지고 재밌는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런 드론 기술들은 수중에서 또 움직이고 수중에서 그대로 또 이렇게 발진해서 올라오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잘 돼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미션을 위해서 여기에 장비를 장착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뭐 여러 가지 갈 길은 멀지만도 이런 기술들은 차곡차곡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게 콩스버그사의 그 휴긴 AUV인데요. 휴긴 AUV가 상당히 지금 그 기술력이 상당히 높이 있는데 전체적인 대표적인 게 이와 같은 그 autonomous underwater vehicle, which basically means it's a robot that travels underwater. Partly pre-programmed, and it partly makes its own decision. When we do pipeline inspection, we use the main sensors of the vehicle, which are cameras and multi-beam echo sounder and sonars. And in real time, we record and analyze the data from the sensors to detect and track pipelines in the sensor data, which allows us to actually follow the pipeline where it is, where we find it. So we're not dependent on having a priori knowledge of where the pipelines are. You find them and you follow them. 시행상 관계를 근데 지금 방금 이분이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떤 기술이냐면 그 we find them, we following them.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나 영상을 이용해가지고 여기 어떤 선이 보이게 되면 그걸 충분히 오토노머스하게 우리 트래킹할 수 있다. 그런 기술이 이제까지 왔다는 걸 보여주고요. 지금 시간상 관계로 지금 이 동영상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것도 지금 그 사브사에서 보여줬던 그런 실험인데요. 오토노머스한 기능들을. 그래서 현재 기술들은 보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돌아가서 AUV가 어떤 특정 해역을 수색하고 다시 ROV를 투입해서 어떤 그 정밀 탐색하고 또 조작 이런 걸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순서가 되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AUV가 이런 ROV 영역을 점점 넘어오는 거죠. 즉 ROV를 좀 적게 투입하고 AUV가 가서 어뢰를 여기 어떤 의심 지역이 있으면 또 근접해가지고 정밀하게 식별까지 하고 또 나아가서 거기에서 어떤 폭약을 설치를 한다거나 또는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을 해체까지 AUV 기술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술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중 정밀 위치 인식 기술이 기본이 돼야 될 거고 또는 통신 현재까지 수중 통신이 아주 그 밴드 위치가 리미트하죠. 제약된데 그런 거를 고대역 수중 통신 기술로 대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훨씬 앞선 그 기술이 개발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AI 기반의 어떤 오토노머스 기능 이쪽에 지금 많이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가 아닐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때 산업부의 그 어떤 투자를 받아가지고 5년 동안 수행했던 건데요. 저 수중에 저런 어떤 재킷 구조물 넣어가지고 저기에 위전 마크를 24개를 그때 당시에 장착했는데 AUV를 투입해가지고 저 수중 마크를 오토노머스에 우리 사전에 그러면 네가 가서 5, 7, 8, 9 몇 개를 찾아와 하게 되면 그 명령을 받고 내려가서 그 순서대로 가서 찾아오는 그런 식의 어떤 오토노머스 기능을 저희가 좀 개발했던 것들이 있고요. 요즘 비전 마크 보이는 거 이것도 시간상 관계로 그래서 현재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우리 작년에 했던 수중 자율 기뢰 탐지 체계 개발 이것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과제도 저희가 지금 내년에 마무리되는 과제 있고 또 올해 또 그 진행된 이런 AUV 관련된 과제들이 지금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국내 개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 또 저희 나라도 한 3, 40년 어떤 그 개발 역사가 있는데 주로 플랫폼 위주의 어떤 과제가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떤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그 플랫폼을 3, 4년 동안 개발하다가 나머지 한 1, 2년 동안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시간이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또 과제 끝나면 그냥 그걸 꽁쳐두고 그럼 또 새로운 과제 만들면 또 하나 또 열심히 또 하드웨어를 개발합니다. 개발해가지고 또 시간이 또 나머지 시간 별로 없어요. 1, 2년밖에 없어요. 그럼 또 열심히 뭔가를 해보다 하면 또 과제가 끝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데 지금은 많이 또 바뀌어졌지만 이런 게 아직까지도 많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패러다임이 변화는 분명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효율적 연구개발, 즉 국가에서 기업체들을 많이 지금
활용해서 또 R&D에 많이 좀 참여를 시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과제 끝나고 나서는 이거를 상용화하기까지는 분명히 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5, 6년 투자를 해가지고 상용화 가능하다? 그런 기술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좀 더 정부에서도 좀 더 시간을 줘가지고 뭐 2단계 또는 어떤 시기로 가서 좀 더 시간을 줘가지고 기업한테 시간을 줘서 상용화까지 좀 더 지원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뭐 해수 관계자분들 계시겠지만 수중건설 로봇 사업단에서 우리 1단계가 6년, 5년, 6년 좀 안 되죠. 끝났는데 2단계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2단계가 타겟이 상용화죠. 그래서 여러 하나 지금 3, 4년 동안에 상용화 단계를 거치면서 또 많은 성과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뭐 여러 가지 현장에 다 투입하고 지금 하고 있고 뭐 해외에도 투입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부 그리고 또 연구기관 그리고 또 이런 개발 그러니까 그 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체 자기 나름의 어떤 그 역량을 분명히 키워야 되죠. 키워서 이런 것들이 다 엇갈려서 맞물려야 또 우리나라의 어떤 이 기술 발전도 좀 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